안녕하세요. 박용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의 핵심 SOC 시설안전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시설물관리 지도서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건축 토목 기술자들이 시험을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것에 보시면 시설안전 관망 서비스라고 하는 KT에서 4차 산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건축 토목에 대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계측기를 통해 가지고 감지를 해서 연결해서 수집, 저장, 연결을 통하는 플랫폼에 관리, 대응, 전파,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면요. 시설안전 서비스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KT 관제, 클라우드, 이제 통합 관제 서비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게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모든 시스템에 뭐 광 센서나 무선 센서를 통해서 교량이나 건물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럼 KT의 광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 전송을 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시설물 관리 담당자에게 또 전파, 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특허를 받은 계측기를 통해서 지금 이 무선 센서만 지금 편의를 해놨는데요. 변이계, 균열계, 일축가속도계, 삼축가속도계, 변형률계, 풍향, 풍속계 형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선 계측기도 있고 또 광 계측기도 마찬가지로 KT가 다 가지고 있는 계측기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시설물에 부착을 해서 위험 요소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내자. 그러면 우리 지도사, 즉 시설물관리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설물관리지도사에 대한 조건, 또 역량, 또 소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술자 등록에 대한 조건은 KT와 시설물 안전 관제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자 등록을 진행했죠. 그래서 KT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시설관리기술원은 KT의 기가세이프 SOC 시설 서비스의 기술자를 양성하고요. 기술자의 명칭은 시설물관리지도사라고 한다. 시설물관리지도사는 전문기술자와 일반기술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해 있는데 전문기술자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냐. 시설물관리지도사이면서 우리가 기술 등급받은 거예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에서 중급 이상인 건축의 경우 시설물관리지도사이면서 중급 기술자 이상이면 건축의 전문기술자가 되는 것이고 토목의 경우는 시설물관리조사이면서 중급 기술자를 또 획득하고 계신 분들이 토목의 시설물관리지도사가 되는 겁니다. 일반 기술자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가 지도사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지도사의 경우는 시설물관리지도사만 있으시면 지도사라고 명칭을 받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SOC 시설안전 서비스에 대한 기술자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럼 KT와 시설관리기술원과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수가 상당히 좀 많은데 제가 이제 첫 장과 끝 장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보안 관계상 KT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에 대한 조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관리지도사이면서 건축의 중급 이상, 토목의 중급 이상이 되신 분들이 현장 감지기, 즉 계측기에 대한 설치 시 위치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건축물도 그렇고요. 토목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측기를 어디다 부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지도사가 하는 거고 현장 감지기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출동 또는 감지기 상태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까지도 지도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조건 가서 계측기 위치를 파악하세요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서처럼 KT 법이라고 제가 가칭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방서를 만들어서 어떤 구조물에서든 어느 부착에 어디 위치에다가는 이런 계측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례를 잠깐 좀 보시면 우리 이명배 선배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가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정에 취약한 곳, 균열 부위에 대한 조사도 했고요. 대부분 이제 흑인 서부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에 있는 균열을 확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곡강초등학교 전경이었고요. 학교를 가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축물이든 토목 구조물이든 시설물이든 도면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도면이 토목 같은 경우는 1종, 2종 시설물도 그렇고
웬만하면 도면을 좀 갖고 있는 데가 많은데 건축이 도면 없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고 그래서 도면을 확보하시고요. 도면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보입니다. 보에 대해서 균열이 우리가 횡방향, 종방향이 있다면 횡방향 균열이 가는 곳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뜯어서 천장을 또 확인하시는 그런 상태였었죠. 저는 지금 보 형태를 보고 있었고 우리 선배님은 또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또 다른 보들 형태를 다 뜯어서 이렇게 조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둥입니다. 지금 기둥에서 보면 4인장 균열이 가 있어요. 4인장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시고 여기다가는 균열 게이지를 부착하세요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계자하고 협의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담당자일 수도 있고요, 교육청 관계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 구청, 군 시군구 또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해서 얘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구조물에 대해서 다들 잘 몰라요. 담당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술자로서 좀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전문 용어 쓰면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좀 쉽게 이런 데가 좀 취약하고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까지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흥해 서부초등학교였고요. 이건 흥해 중학교였고, 이건 상당히 깨끗한 구조물이었는데 이제 신설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죠. 근데 저희가 신청 안 한다고 했을 때 반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계측기를 다 부착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흥해 서부초등학교인데요. 뒤에 보시면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뒤에 이제 식당 건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진 상태였고, 이 형태는 이제 신축으로 다시 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른 거죠. 이제 중소기업인데요. 뭐 동서기공이라고 하는 업체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계측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 사례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그 지도사 중에 우리 임성 지도사님, 이정석 지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도면을 꺼내놓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다, 얼마다 이런 걸 다 이제 조사를 먼저 하고요. 보시면 이게 2,000평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1,000평이 돼 있고 1,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 2층에는 이제 로봇 팔이 계속 움직이면서 엔진 부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의 잦은 진동이 계속 24시간 가는 거죠. 그런 상태를 확인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것을 좀 우려가 되니 계측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었는데 2년이 안 돼서 이제 이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000평이다 하더라도 어떤 건축물들이든 계측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관제 서비스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사를 했었던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뭐 관련 형태에서 보시면 전문기술자하고 약간 일반기술자, 지금 지도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기술자의 경우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일반기술자의 경우는 14시간을 이수하시면 되는데 전문기술자의 경우는 뭐 초대졸 건축과 토목과 졸업 이상자의 경우는 다 가능하고 일반기술자, 즉 지도사의 경우는 건축과 토목과를 졸업하시면 참 좋은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다 응시가 가능합니다. 합격은 과목에 대해서 평균 60점을 획득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응시비에 대한 형태교환대 강의에 대한 거 39만 원, 시험 응시비가 3만 원 별도로 있고요. 자격 발급비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장으로 된 거 8만 원짜리 그 상장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형태가 있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발급비에 대한 내용들이 8만 원, 2만 원이 추가로도 들어가죠. 그래서 총 52만 원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저희 기술원 위치는 교육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설산업교육은 건대 분원을 제가 빌려서 강의실에서 좀 진행을 하고 법인은 어린이 대공원역 쪽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격증 형태입니다. 자격증 형태 보시면 이렇게 상장 형태로 나가는 것이 자격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분증 형태로 나갑니다. 이건 이제 지갑에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분실하시면 안 돼요. 왜 분실하면 안 되냐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가 지금 제작되고 있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로그인하는 곳에 밑에 보시면 지도사가 또 로그인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지도사가 들어가면 지도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는 지부장님들, 각 지역에 다 지부장님들 두게 돼 있죠. 그래서 지부장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지도사로 들어가게 되면, 지도사로 들어갈 때,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가 이 자격증 번호예요.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도사들이 들어가는 방이고, 일반 회원들 또는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냥 처음 로그인할 때는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등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내가 지도사 방으로 별도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건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지도사들만 들어가는 건데요.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부장 방이 있고 전문 지도사 방이 있고 일반 지도사 방이 있습니다. 지부장은 세 방을 다 들어갈 수 있고 전문 기술자는 지부장 방은 못 들어가고 전문 기술자와 지도사 방을 들어갈 수 있고 지도사는 지도사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방을 분리시킨 이유는 뭐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다 서로 지도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것을 뭐 누구 하나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기술원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다 공유를 할 건데 우리 지도사들끼리 공유해야 될 내용들은 다 같이 공유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어느 창으로 들어가든 질문에 대한 것들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또 강조를 좀 드립니다. 방은 3개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격증을 발급받는 곳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연구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까 제가 말한 상장, 그 다음에 신분증 형태가 여러분들이 이제 발급을 해주는 저희한테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되는 거죠. 예, 자격증이 그냥 막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발급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것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진흥연구회에서 그러면 저랑 같이 MOU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돼 있는 거죠. 같이 저희가 자격증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별도로 우리 지도사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원에 대한 것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마찬가지로 민간 자격증 등록도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을 쫙 드리면서 시설물관리 지도사에 대한 역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4차 산업에 의해서 육성이 돼서 SOC 시설 관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KT를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때 우리 마찬가지로 기술자들이 4차 산업이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내가 어려워서 못하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건 또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일자리 창출들이 또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당장 바로 뭐 2, 3년 안에 다 그냥 막 다 픽스가 됩니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계속 자리매김하면서 관계 부처, 과기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관련 부처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건축물들이라든지 토목시설물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운영체계를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 항상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기술자들로 활약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 지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전화번호를 했으니까 문의하시고요. 언제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홈페이지나 또는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